안녕하세요. 요즘 주변에서 다른 자영업자들을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시기에 운 좋게도 저는 제 사업을 잘 유지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4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어엿한 식당 사장님이 될 줄은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참 인생이라는 게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직후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했는데 회사에서는 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 배려해줬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 하나 빠진다고 당장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리를 비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사하고 전업주부 하면서 아이 키우는 데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집은 일산인데 시댁은 하남시라 신혼 초부터 이곳에 살긴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 친정 근처로 이사 왔고 이곳에서 제 가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근처로 이사 오게 된 계기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 오면서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각오로 온 거였습니다. 물론 그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기 전에 단판을 지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혼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남편과 갈등이 심했어요. 간혹 사연을 들어보면 시댁 연 끊고 사는데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주는 분들도 참 많던데 저는 그런 복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저와 이혼하고 살 생각은 없었던 사람이라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대신 저는 시댁에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남편과 이혼할 생각까지 하면서 시댁과 연을 끊고 사는지는 제 사연 들어보시면 아마 다들 공감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대접받으려면 자식에게 베풀어야 하는 게 요즘 이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저희 시댁은 염치에 물을 말아 먹었는지 저를 몇 년간 이용해 먹고 내치길래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랑 대판 다투고 나서 연 끊고 살댔다고 하니 남편이 이런 말도 했었네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어.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일손이로 소중한 분이야. 당신이랑 싸우고 나서 우리 엄마 알아들어 놓으셨대.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며느리인데 왜 굳이 어른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일순이가 당신 어머니란 말이지? 당신이 어머니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가 막을 생각은 없어. 일순이가 나랑 우리 아이일 줄 알았는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네.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는 이미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얼굴 보고 살 생각은 없어.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은 그래. 이런 내가 용납이 안 된다면 답은 하나지. 우리 그냥 이혼하는 거. 뭐? 이혼. 애가 있는데 나는 절대 이혼할 생각 없어. 당신 정말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집부리쌤이야.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를 안 보고 산다는 말을 해. 당신이 우물안 개구리를 잘 모르나 본데 눈 뜨고 주위를 좀 한번 봐봐. 시댁이랑 왕래 안 하고 사는 집에 한둘인 줄 알아. 당신 어머니 나 가족이라고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거 이번 일로 알게 됐는데 내가 굳이 왜 그러고 살아? 우리 식구랑 연 끊고 살겠다면 그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어? 당신 때문에 알아놓으셨다잖아. 이쯤에서 당신이 좀 저들이면 엄마도 당신 생각해서 가게 수익 나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실 거야. 우리 엄마 성격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더 싫어. 나는 어머니 가게에서 푼돈 받으려고 내 영혼 갈아 넣은 거 아니거든. 2번 말하게 하지 마. 나랑 이혼할 거야 아니면 나랑 우리 아이랑 같이 살 거야. 당신 어머니랑 같이 살 거면 지금 이 집에서 나가. 나도 안 말릴 테니까. 남편과의 이런 다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제가 이혼 서류까지 도장 찍으라고 들이밀고 집까지 내놔버리니까 그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한테 치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근처로 이사와서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 지금 남편은 자기 누나랑 어머니와는 아직 연락은 가끔 하고 사는 듯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저에게 자기 식구 일로 무슨 일이라도 강요한다면 바로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사는 거 결코 아니라서요. 이혼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제 성격이 한번 뒤돌아서면 용서 안 하는 못된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한번 마음 열고 퍼주면 정말 성의를 다해서 그 사람한테 잘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워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모와 신우에게 더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효자라는 거 알고 결혼한 거니 제 발등 제가 찍은 거라 그 부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같이 있다가도 엄마가 기분이 안 좋다는 전화 오면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싶어서 결혼을 결정했는데 결혼 전에 효자는 결혼 후에 더 효자가 된다는 말을 결혼하고 나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아들 바라기인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결혼식 때 보통은 신부가 많이 울지 않나요? 저 결혼할 때는 시어머니가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제가 우는 어머니 보고 하도 민망하고 기가 막혀 더 울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화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3번씩 꼭 전화 넣어라.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집 집안 사람이라는 거 너도 명심하고. 그놈의 추가 외인이 뭔지. 아직도 결혼하면 친정보다는 시댁이라는 집안이 있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냥 내내거렸어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전화도 드렸고요.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둘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가 또 대박입니다. 시누이는 지금 37살인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결혼 안 한 미혼입니다. 아마 결혼은 아예 안 할 생각으로 시어머님이랑 사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에 대한 걱정이 원래부터 많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누이가 지금껏 제대로 된 직장을 오래 다녀본 적도 없었고 괜찮은 남자랑 연애 한번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랄까, 성격은 좀 자기 위주고 독단적이에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학창시절도 분명 순탄치 않게 보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어느 집안에나 아픈 손가락이 하나쯤 있다잖아요. 시댁에서는 시누이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게 딱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이 시누이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군요. 어떤 시기였냐면요. 시누이는 그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늘 시간이 남아도는지 저희 집에 시어머니와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미리 전화를 하고 언제 가도 되냐 양해를 구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집에 들어오기 5분 전에 전화해서는 우리 지금 올게 집 앞에 왔으니 문 열어줘.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미리 연락하는 거였죠? 게다가 올케인 제게 무슨 전화는 그렇게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전화도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전화 내용은 대부분 자기 동생 걱정이었습니다. 올게 뭐해? 우리 세훈이 밥은 차려줬어? 집에 있다고 늘어지지 말고 부지런히 할 거 하고 살아. 오늘은 내 동생 아침 먹여서 출근시킨 거 맞지? 자기 동생 안부 물으려면 자기 동생한테 직접 할 것이지. 굳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건 뭐랍니까? 처음에는 남매지간 사이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게 저희 남편에게는 전화 한 통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싫긴 했지만 사소한 거니 괜히 얼굴 붉히지 말자 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가까운 데 살고 있으니까 자주 얼굴 보고 사는 건 피할 수 없죠. 저도 그 부분은 포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시누이와 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집에 와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꼭 사람 속을 매번 뒤집어 놓고 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이직을 한다며 일을 관두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남편이랑 밥 먹으러 오라길래 시댁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제가 메고 갔던 가방을 보면서 하는 말이 올게. 이래서 요즘 다들 전업주부가 왕이라고 하나 봐. 이러길래 왜요? 라고 물으니 이런 말을 저 들으라는 듯이 하는 겁니다. 솔직히 식구 둘만 있고 살림하는 거 별거 없는데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편하게 살잖아. 완전 상전이 아니면 뭐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제가 메고 갔던 가방, 비싼 명품백도 아니었고 심지어 남편이 사준 것도 아닌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제가 산 건데 말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제 가방 보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시누이가 한다는 말이 올케 같은 사람이 진짜 미너가 아니면 뭐겠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여자 말이야. 근데 나는 결혼해도 남편 돈 아까워서 나한테는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 정말 기가 막혀서. 그 당시 남편이 외벌이인 건 맞지만 제가 임신하고 나서 몸이 안 좋기도 했고 남편이 상임하면서 애 키우는 거 전념하길 원해서 그러라 한 겁니다. 시집 올 때 제가 몸만 온 것도 아니었고요. 혼수며 예단 다 제대로 해왔어요. 솔직히 말해 친정이 시댁보다 더 잘 살기도 하고요. 저 역시 결혼 전에 남편만큼 돈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면서 빈정대는 건 그 말 듣는데 뭔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임신 소식 알린 이후에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말이 여자가 임신하고 살찌면 요즘은 미련 곰탱이를 취급받는다더라. 애 가져도 배만 나오고 날씬한 여자도 진짜 많더라고. 올케도 너무 살찌면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지 마. 이런 말이었습니다. 보통은 입덧 힘들어도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 작은 키도 아니고 163에 53kg이고 임신 기간 동안 딱 12kg 늘었습니다. 애 낳고 나서는 힘들어서인지 그 전보다 살이 더 빠졌고요. 그리고 솔직히 임산부가 좀 살 좀 찌면 어때요? 아기랑 산모 둘 다 건강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말에 뭐라고 맞받아치기가 참 애매한 게요. 신우의 말하는 거 얄미워도 화내고 싶어도 더 걱정해주는데 왜 그러냐라며 쫌팽이 소리 들을까봐 화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스트레스를 여간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다 남편에게 제가 느끼는 거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말은 제가 너무 예민하답니다. 자기 누나가 저한테 무슨 나쁜 감정이 있다고 악이 있는 말을 하겠냐면서 저야말로 마음속으로 시댁 식구라는 편견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니 이런 게 신의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우리 집 오자마자 냉장고 열어보는 것도 짜증나고 툭하면 안방에 멋대로 들어가 옷장 열어보고는 저 임신해서 못 입는 옷 달라고 하는 것도 짜증나더라고요. 2살 차이이긴 하지만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어떨 땐 철없는 시누이처럼 구는 게 너무 얄미워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누이가 이 정도이니 시어머니와의 에피소드는 굳이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아도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둘만 살고 나서는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집착과 참견이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이기도 했지만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자꾸 남편에게 더 씌우더라고요. 일단 결혼했으면 내 남편이고 우리 가정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남편 역할을 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보험료 받은 거하고 이래저래 목돈으로 대출까지 끼워서 작은 상가를 매입해 가게 하나를 차리셨는데요. 하필이면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을 내셨어요.
그것도 신우이가 조리학원 다니면서 배운 실력으로 무슨 브런치 식당을 해보겠다면서요. 그때는 남편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업이며 장사며 아무나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장사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게 쉽게 보고 가게 차려서 망해 나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 돈으로 저축이나 하고 다른 걸로 돈 불릴 생각을 하시지 왜 허공에 돈을 날리려고 하세요? 예. 네 아빠 연금만 믿고 나야 어찌 살겠지만 네 누나는 어쩌니? 네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저러고 있는데 엄마가 네 누나 자리 잡게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다가 나 죽으면 네 누나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이 어쩌니? 도와줄 거 아니면 반대는 하지 마라. 너한테 물려줄 재산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엄마도 참, 누가 그런 거 걱정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그나마 있는 돈 다 말아먹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차려놓고 문만 열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찌어찌 식당 오픈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게 오픈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유심히 봤는데요. 문제가 있긴 있더군요. 일단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과 홍보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배달은 필수인데 그런 거 아예 모른다면서 배제시켜 놓고 찾아오는 사람 상대로만 식당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메뉴도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보니 너무 안 잡혀 보이는 문제도 있었고요. 제가 결혼 전 직장이 비슷한 계통이라 문제점이 바로 보였지만 참견하는 걸로 보일까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막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신경을 쓸 여력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느라 시어머니 가게에는 거의 신경 못 쓰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랑 시누이도 가게 차리기 전까지는 밥 먹듯이 우리 집에 오시던 분들이 자기들 일이 바쁘니까 오는 횟수도 현저히 줄더라고요. 한동안은 친정엄마가 같이 살면서 제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니까 크게 힘들지 않고 할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차린 식당이 잘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나 봐요. 특히 식당 일이라는 게 주방이 엄청 힘들잖아요. 둘이 사람 안 쓰고 하려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느꼈던 거죠. 게다가 식당으로 수입이 잘 안 나오면서 시누이는 파트타임으로 다른 일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에는 더 신경을 못 쓰게 되고 매출은 점점 더 줄어버리고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 번은 가족들 오래간만에 모여 밥 먹자고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탄을 하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런 식당을 이 나이에 차려서는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차려만 주면 지가 다 알아서 하겠다더니 지연이도 돈이 안 되니까 마음이 떠버려서는 요즘 다른 데 일 다니느라 식당에 잘 나오지도 않아. 누가 이거 인수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거니와. 아,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니? 혹시 네가 식당 자리 잡을 때까지만 맡아서 해볼 생각 없니? 내가 요즘 뭔가 안 좋고 너무 힘들어. 네가 도와준다고 하면 내가 간섭 같은 거 안 하고 너 하자는 대로 하마. 한번 생각해봐. 너도 나이가 젊은데 애 낳고 계속 집에만 있을 생각은 아니었잖아. 어머니가 난데없이 저에게 식당 일을 도와달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뻔히 아는데 제가 거기 가서 식탁 닦고 서빙할 생각하니까 끔찍해서요. 어머니, 말씀은 고마운데요. 어머니 일 돕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요. 저도 사업은 해본 적이 없어서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애둘러 거절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 시키자고 너한테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네가 그 식당을 맡아서 키워줬으면 해서 부탁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가족 아니냐.
우리 식당이 잘 되어야 너희도 걱정을 덜 할 거 아니니. 또 식당 수익 남은 나한테는 월에 얼마만 주면 된다. 나머지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다 네가 알아서 해도 돼. 전적으로 너한테 맡긴다는 말이다. 한번 생각해봐. 너한테도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지 않니? 어머니 말 듣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접을 생각은 없으셨고 운영해보고 저에게 전적으로 운영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남편과 상의를 해봤는데 남편은 오히려 잘 됐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당신이 맡아서 하는 게 낫겠다. 솔직히 엄마랑 누나가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 많았거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한다 그래. 장모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아이 조금 클 때까지만 봐달라고 부탁해보자. 혹시 알아? 가게 잘 되면 엄마가 당신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나중에 망하기 일보 직전 되면 수습하기도 힘들어질걸? 그럴 바엔 지금 당신이 손 담그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 남편 말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조금 크면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니까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게를 제가 물려받아서 하는 건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맡아서 하라고 하신 거 정말 내 가게라 생각하고 잘 되면 거기서 나눈 수입도 눈치 안 보고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만 만족했고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어머니 식당을 맡아서 운영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성격에 또 뭐든 한 번 하면 대충 하는 법이 없어서 가게를 아예 재오픈한다 생각하고 근 한 달을 문 닫고 식당을 재정비했습니다. 가게 재정부터 메뉴 마케팅까지 어찌할지 철저하게 다시 계획했고요. 일단 동네 장사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단지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맘카페 이용해서 홍보부터 다시 했습니다. 일단 손님이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에게는 깔끔한 인테리어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예 식당 컨셉트를 바꿔서 제가 가게 인테리어도 손수 전부 바꿨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는 소문이 일단 한번 나야 온 손님들이 다시 오는 법이니까요. 매출이 늘면서 저는 우선적으로 저와 잘 맞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다른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확실히 우리 가게 운영에도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런데 식당이 잘 되면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확실히 젊은 네가 운영하니까 장사가 잘 되나 보다. 근데 새로 고용한 직원 말이다. 굳이 지금 사람 쓰면서 해야 하는 거니? 그냥 월급 적게 나가는 아르바이트생 하나 쓰면서 하지 그러니? 사람 잘못 쓰면 내보내기도 힘들고 가게 손님 끊길 수도 있는 거 몰라. 어머니도 참 제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 쓰는 게 더 위험해요. 책임감 있는 직원 잘 대우해주고 쓰는 게 멀리 내다보면 훨씬 더 우리 가게에 도움되는 거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간혹 간섭하시긴 했어도 제가 어머니 가게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식당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몇 개월간 제 영혼을 갈아 넣은 탓인지 저의 노력을 배반하지 않고 식당은 점점 매출이 늘었습니다. 어머니가 1년이 넘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내지 못한 매출액을 내기도 했어요. 매출이 좀 늘면서 어머니에게는 가게 대출 상환액 제외하고 월 200이라는 돈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그 돈 받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물론 초반에는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보다 제가 가져가는 돈이 더 적었습니다. 그러다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드리는 돈도 더 올려드렸고요. 제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도 저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제공하는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을 한 명 더 고용했고요. 식재료도 늘 추상급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동네 핫플레이스 된 거 결코 쉽게 된 거 아니고요. 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잘 되는 가게라 해도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는 거 아실 겁니다. 가게가 잘 되니까 어머니는 처음에 상가 대출이자 해결된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 하시던 분이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신우가 운영할 때만 해도 잘 안 되던 식당을 순전히 제 노력으로 살려내고
자그마치 3년이라는 동안 도맡아 운영했습니다. 정말 제 가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는 동안 돈 많이 벌었냐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동안 제가 식당에서 번 걸로 부귀영화 누린 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 벌면 직원 보너스 더 주고 식당 시설 투자하고 초반에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처음 월 매출 1,000만 원 훌쩍 넘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식당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한테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내 일처럼 해주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 알게 된 일이 그때쯤 생겼는데요. 식당이 잘 안 될 때는 나 몰라라고 모른 척하던 시누이가 자꾸 아침 저녁으로 가게에 나와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게. 어제 오늘 매상 내가 확인 좀 할 수 있어. 예? 그건 왜요, 형님? 이따 마감 때 우리 매니저가 다 할 텐데요. 그걸 직원한테만 맡기면 어떡해. 사장이 알아야지. 저도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시시때때로 매출 확인을 하려 들거나 직원들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해가면서 군기를 잡는 일도 있어서 한 번은 가게 직원이 저한테 어렵게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 시누이라는 분이 가끔 사장님 안 계실 때도 가게 불쑥불쑥 오시는 일이 있어서요. 조금 불편해요. 그냥 있다가 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싫은 소리 하시기도 하고요. 친구들 잔뜩 데려와서 먹고는 계산도 안 하고 간 적도 있어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뭐? 우리 형님이? 미안해. 내가 다음에 형님한테 가게 자주 오지 말라고 잘 얘기할게. 혹시 나 없을 때 그런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줘. 저도 참고 있었는데 직원 입에서 그런 말 듣고 나서는 한번 얘기해야겠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가게 나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가는 김에 제 할 말을 좀 하려고요. 시모 집에 갔더니 시누이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예, 너 이제 식당 일 손 떼도 되겠다. 그동안 수고했고 이제 어지간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시누이한테 일임하도록 해라. 그동안 네가 애쓴 거 돈 가져간 거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불만 없지? 이제 너도 애 키우는 거 집중하는 게 낫겠구나. 난데없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시누이에게 일임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저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왜요? 그 가게 어차피 저한테 운영하라고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 너한테 운영하라고 맡기긴 했다마는 내가 그거 너 준다고 한 건 아니잖니. 그동안 너 애쓴 거 알아.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돈 우리 주는 거 빼고는 거의 네가 다 가져갔잖아. 네 시누이가 직장을 관뒀어. 어차피 그 식당은 우리 지연이 때문에 시작한 거고 나 아니었으면 너도 집에서 썩고 있었을 텐데 피차 좋은 일 한 거라 생각한다. 어머니, 형님은 저 고생하는 동안 한 번도 도운 적도 없잖아요. 이제 자리 잡고 장사 잘 되니까 그거 거저먹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거저먹는다니. 너야말로 이러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그 가게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잖아. 혹시 너 그 가게 네가 거저먹으려고 생각한 거냐? 네가 일한 게 그렇게 아까우면 네 신우 밑에서 일하는 건 어떠니? 지금 있는 직원들 다 내보내면 되겠구나. 그리고 대신 네가 월급 받고 일하려? 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순간 가게고 뭐고 오만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가게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죽어도 신우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생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안다고 말은 하면서 제 공을 하나도 몰라주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네요. 그동안 내가 바보 등신 호구짓 했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랍시고 내 일처럼 생각한 제가 병신이었죠. 결국 저는
토사구팽 당하듯이 단물만 빼먹히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하시는 가게, 저한테 물려주신다는 뉘앙스로 저를 몇 년간 이용해먹고 저를 밀어낸 겁니다. 저는 그때서야 제가 바보짓 했다는 거 깨닫고 다 때려치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 월급 필요 없고요. 여기서 손 뗄게요. 대신 식당 간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저건 제가 상표 등록한 제 브랜드니까요. 안 그럼 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메뉴랑 다른 것도 전부 손보셔야 할걸요. 두 분이서 한번 잘해보세요. 오늘까지 일한 건 제가 알아서 정산할게요. 올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 내 밑에서 월급이라도 조금 받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올테덕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야. 필요 없어요, 형님. 저는 어머니가 그래도 저를 정말 믿고 맡겨주신 걸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았네요. 저 가게 일 손 떼고 앞으로 어머니랑 형님도 얼굴 보기 싫네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일어서자 어머니가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너 말하는 게 왜 그리 불손하니? 막말로 너는 나 아니었으면 사장님 소리는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 하라는 대로 해라. 우리 아들이 네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니. 뭐 듣는 신용 안 한다면 저는 이혼해야죠. 제 말보다 어머니 말이 중하다는 사람 저는 데리고 살 생각 없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 집을 나와버렸고요. 하도 기가 막혀 남편에게 말하고 가게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시댁과는 연락 안 하고 살았고요. 가게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두었는데 나중에 연락받은 바로는 결국 시누이가 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났지만 식당 일에서 손 뗀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쓰지 말라고 한 간판 내리고 다른 상으로 바꾼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식당 일 관둔 뒤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배신감을 너무 느꼈던 저는 시댁과 아예 연을 끊고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댁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이 펄쩍 뛰었고요.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요. 갈등 끝에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후 시어머니와 시누랑은 아예 안 보고 삽니다. 시댁과 가까운 게 너무 싫었던 저는 집도 이사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일산 친정 근처로 이사와서 가게를 차려보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살면 아이 봐주기도 더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고민 없이 집 내놓고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남편 반대가 있긴 했지만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으니까 별 수 없이 저를 따르긴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식당이 제가 엄마 도움을 받아 차린 가게입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네요. 상호도 상표 등록해놓은 게 있었고 식당 운영을 경험했던 노하우가 있었던지라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지금 일산 밤리단길에서 나름 웨이팅도 있는 맛집으로 소문났답니다. 영끈은 시댁 보란듯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알아냈는지 저희 가게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요. 글쎄 가게 일을 다시 맡아줄 수 없냐는 개소리였습니다. 애미야. 너 정말 우리 나 몰라라고 손주도 안 보여줄 작정이니? 이렇게 매정한 애인 줄 정말 몰랐구나. 할 얘기만 얼른 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요. 저기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식당이 지금 너무 힘들어. 시연이 2년이 또 병이 도졌는지 가게로 소홀을 하니까 예전 맛집 매출이 안 나오고 점점 주게까지 하더라. 그래서 말이야. 네가 예전처럼 한 번만 더 도와줬으면 해. 내가 이번에는 정말 간섭 안 하고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 다 넣어주마.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사정하마. 어머니, 다 죽어가는 가게 살려놨더니 저보고 나가라 그러셨으면 지금 와서 또 이러는 거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만큼 해놨는데 또 망하게 한다는 건 형님이랑 어머니 책임이죠. 저는 못해요. 지금 제 가게 일도 바쁜데 어머니 가게 망하는 거 신경 쓸 여유도 없네요. 어머니나 형님이나 정말 사람에 대해 예의가 너무 없으세요. 그래도 정말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너희 몫으로 물려줄 재산도 없는 줄 알아라. 저는 어머니 재산 욕심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더욱 큰 돈 벌 것 같은데 그런 푼돈 욕심 안 나요? 그 돈 형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다 쓸 것 같은데 남은 재산이라도 지키고 싶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그보다 그런 부탁을 하시려면 적어도 형님은 저한테 얼굴 비추고 사과는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성의도 안 보이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바로 네 하고 허락할 줄 아셨나 봐요. 저는 어머니 가게를 다시 맡아달라는 어머니 청을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어머니 얼굴은 거의 울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상가 대출금도 다 못 갚았는데 매출 계속 이러면 팔아야 할 상황이야. 월세 돌리려고 해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누가 들어오려고 하질 않는다. 제발 부탁 좀 하자. 어머니는 싹싹 빌다시피 사정하셨지만 저는 매몰차게 싫다고 대답하고 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나름 남편에게 전화까지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퇴근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시댁과 영 끊고 산다고 말했을 때처럼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래도 가족인데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맞지. 당신이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살고 싶다기에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 당신도 이제 오지간히 좀 해라.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잖아. 가족이라고. 당신 어머니는 나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 누나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베풀고 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야. 요즘에는 부모도 자식한테 잘해야 대접받는 거 몰라? 내가 그렇게 애썼던 거 뻔히 알면서 신우 밑에서 푼돈 받으며 일하라고 한 거 나 절대 못 잊어.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나 당신한테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싫으면 지금 바로 이혼 도장 찍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무슨 말만 하면 이혼하자고 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 일단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당신 어머니 뜻 전달만 해봐. 그럼 애 아빠고 뭐가 없을 줄 알아.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본인도 계산해 봤겠죠. 시원찮은 남편이라 똑같이 내쳐버리고 싶지만 애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가며 이렇게 살고 있네요. 아마 대한민국 고통의 며느리들이 다 저 같을 겁니다. 남편이 시모 편이 아니라 아내 편인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인간을 세뇌시켜가며 다시 가르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제 남편을 포함해 대한민국 남편들에게 감히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대한민국 남편분들, 제발 결혼하고 나면 가정으로서 가정의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남편 본인이 얼마나 초식남이고 기가 얇은 사람이면 시누이건 시모건 장가간 아들 가정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마누라를 몸종으로 여기고 들볶겠어요? 그런 거 제대로 정리 못하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한다고 잘난 척인가요? 자기 가정 책임진다는 건 비단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게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시댁과 인연 굳고 살아도 못난이 남편은 앞으로 쭉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도 하나하나 다 가르치면서 데리고 살아야겠죠. 시어머니가 저 찾아오고 나서 얼마 후 식당은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했을지 저는 뻔히 보이네요. 제가 한때 노력을 쏟았던 가게가 그렇게 된 게 속이 좀 쓰리긴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거저 얻는 건 절대 없다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누이나 시모가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제 가게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자리 지키는 게 꿈입니다. 또 앞으로 남편이 저한테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얼마든 쫓아내버릴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시댁과 연 꿈꾸 사는 며느님들, 남편이면 시댁 식구 눈치 보지 마시고 저처럼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